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이제 KNS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에도 드디어 기회가 왔다. 드디어 이 좋은 기업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여러 개 찍어 드렸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 한 3개 정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만큼 강조를 했었던 기업이고 현재 지금 한 280%의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을 보자면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지만 사실상 이해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만큼 기업 분석이 쉬운 기업도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 구조가 우리 일상 속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 번만 이해하고 나면은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 애초에 사업 구조가 2개밖에 안 됩니다. 이 2개만 이해하면 이런 좋은 기업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IT라던가 바이오처럼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좀 순환주기가 빠른 그런 기업들이 있는가 반면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CJ제일제당 아니면 토목주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KINX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좀 분석하기가 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혜자를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KNS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KN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처음 분석할 때 저 역시나 좀 힘들었던 좀 기억이 있는데 다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은 분명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IX와 그리고 IDC 이 2가지 이제 사업군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IX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의 고속도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고 가는 길을 만들어줌으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IDC 같은 경우에는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관함. 그러니까 지하철에 가면은 이제 사물함도 있고 사람 입장에서는 모텔, 숙박업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그 서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메신저 서버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 서버가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AI 서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서버를 한 보관함에 넣음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이제 KNX 같은 경우는 저는 이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때 이 눌림목에서 이때 맞죠? 지금 제가 이 정도 때 이때 맞네요. 이때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정말 잡기 힘들었는데 이 인구의 세월을 거쳐서 드디어 이때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대략 한 280% 제가 봤을 때 한 280% 정도의 그런 수익을 이제 내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나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사실상 이 매수를 이제 이때나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매수 라인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이런 장기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한 메리트가 있다. 지속적으로 보고 갈 수 있는 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ISP라는 게 있습니다. 이 ISP가 다 알고 계시는 SK, KT, CJ 헬로비전, LG U 플러스 이러한 통신사들의 그런 인터넷 접속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ISP가 여러 개가 있죠. KT 것도 있을 수 있고 SKT가 있을 수 있고 LG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ISP만의 그런 통신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IX입니다. 그러니까 이 IX가 없다면 KT는 KT끼리만
이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고 SKT는 SKT끼리만 뭐 고품질 음성 통화가 가능하고 뭐 영상 통화가 가능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IX 서비스들이 이제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이런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그런 관리로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IS만을 운영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도 얼마 없어요. 완전한 과점입니다. KT, LG, SK 그리고 KINX가 있는 겁니다. 민간 업체 그리고 이 ISP망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대한민국에서는 KINX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죠. 이 KT망이 먹통이 되면서 이 KT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KT를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폰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KT IX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니까 KT IS망이 먹통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나마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KNX 같은 경우에는 이 망을 그러니까 ISP를 이제 SKT, KT, LG 모든 것을 다 합치고 이것을 IX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 KT망이 먹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SK와 LGU 플러스 망을 통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독보적으로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은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대표적으로는 뭐 유튜브 그리고 아마존 AWS죠. 클라우드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 KNS와 같이 협업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NS 같은 경우는 완전한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업체들끼리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KNS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장점을 내세워서 이러한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유튜브의 최고 수혜주, 넷플릭스의 최고 수혜주는 대한민국에서는 KINX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만큼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이 KNS의 IX망 역시나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수료율 역시가 수수료율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클라우드 업체라던가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라던가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용량이 점차 확대될 것이고 용량이 확대됨으로써 이 흘러가는 데이터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량이 많아질수록 이 IX망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수수료를 통해서 이 KINX가 트래픽 수수료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쉽게 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요 며칠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과연 이 기업의 그러니까 이 데이터 사용량이 언제 줄어들 것인가 혹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 KNX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을 뺏어간다면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에키닉스가 대한민국에 진출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바로 이 IDC죠. 이 IDC는 보관함, 그러니까 데이터 보관함, 서버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사람 입장에서는 뭐 숙박업소라던가 물품 입장에서는 뭐 사물함 이런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 서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나 서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이제 데이터 구축을 한다고 하죠. 네이버도 데이터 서버 구축을 새로 한다고 할 정도로 이 서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가 이제 증가할수록 서버 역시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래픽이 증가한다면 이 트래픽을 오고 가게 해주는 이 서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것은 뭐 다들 생각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이 IDC를 통해서 빅데이터 서비스라던가 정보 저장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선물 인터넷 서비스 등 이런 많은 서비스들을 온라인을 이용하여 이 IDC에 좀 저장을 함으로써 이 IDC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IDC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DC 공간을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인터넷 회선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서버 같은 것들이 이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제어를 해줌으로써 이에 대한 이제 뭐 수수료를 이제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IDC 같은 경우는 이 서버 사용량이 이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DC 데이터 센터도 늘리고 있죠. 현재 지금 과천에서 2020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이제 완공이 되어 있는데, 이 과천 IDC 센터를 이제 KNX와 그리고 KINX의 모회사죠. 가비아와 함께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IDC를 설립하고자 이제 하고 있고, 완공될 때에는 이제 IDC 관련 매출이 캐파가 2배가 더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DC 매출에서 약 2배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IDC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KNX 같은 경우는 이 IDC, IX 굉장히 좀 어렵고 우리 생활에 좀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길을 깔아주고 이 서버에 대한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주는,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연결시켜주는 그런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업체가 바로 이 KINX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이 사업이 안 좋아질 때 매도를 하는 것인데, 이 기업이 안 좋아질 때 매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꾸준히 본다면, 그러니까 트래픽 증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넷플릭스라던가 아마존, 아니면 넷플릭스, 뭐 디즈니, 그리고 AT&T 이러한 스트리밍 업체들 간의, OTT 업체들 간의 이런 경쟁이 심화되면서 하나 둘씩 망해갈 때, 그때는 당연히 데이터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치킨 게임이 끝나갈 때에는 트래픽 접속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사업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4G에서 이 5G로 넘어가고 있죠. 이에 따라서 데이터 사용량은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5G를 필두로 한 이제 IoT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이 점차 이제 대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역시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니까 현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아마존의 가장 큰 수혜 기업 중에 하나이지만, 결국 미래로 갈수록 IoT와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따른 데이터 양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결국 KNX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꾸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도 이 KNX 망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분석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 역시나 분석을 꾸준히 할 것이고, 새로운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는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에키닉스죠. 이 에키닉스가 서울시 상암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에키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등의 데이터 관련된, 이거는 사실상 리츠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리츠주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임대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수익률을 내므로써 이제 주주들에게 그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업종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 센터와 리츠가 연결되어 있죠. 데이터 센터를 대여해 줌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이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퀴닉스이고 전 세계 1등 데이터 센터 기업입니다. 그만큼 KNX와 굉장히 밀접하고 그리고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매력적이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데이터 사용량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사용량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에퀴닉스가 막대한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금을 내더라도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에 진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대한민국에서 데이터 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좁을수록 데이터 사용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 사용량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감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KNX와 그리고 에퀴닉스 중에서 누가 수혜를 더 받을지 그리고 KNX가 과연 에퀴닉스에게 이러한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을 뺏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증가 폭을 봤을 때에는 결국 에퀴닉스가 그만큼 매력을 느꼈다는 점 그리고 에퀴닉스와 KNX의 사이를 봤을 때에는 경쟁사가 될 수밖에 없지만 데이터 사용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증가 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년 10% 이상, 20% 이상씩 매출 성장률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대이고 3,0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단 한 번도 줄지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만큼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트래픽 증가율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G를 필두로 IoT와 자율주행까지 나온다면은 이러한 트래픽 증가율은 불보듯 뻔하다.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OE도 꾸준히 20 정도를 내주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25가 넘습니다. 25%가 넘는 그런 큰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KNX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기순이익도 올해 기준으로 18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ROE 기준으로는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천억 정도 시가총액도 이 주가를 보면은 매우 고평가 같지만 그렇게 고평가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략 한 23,000원대에서 처음으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이 라인 때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이 트래픽 증가율과 데이터 증가율이 꺾이지 않는 한 이 기업에 대한 회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역시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괜찮은 가격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 6파, 7파동까지 10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7파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등적인 면모와 함께 또 급락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 11파동까지 있고 그리고 보통 중기 상승은 7파동까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7파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IDC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안 좋아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라인 때까지가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7,000원 라인 때부터 38,000원 라인 때까지가 조금 안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라인대이고 그리고 이 라인대가 만약에 깨진다면은 이건 100% 휩소입니다. 이제 휩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라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휩소를 냈을 때
조력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해자에 대한 설명은 좀 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도 주가로서 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최대 수혜주, 유튜브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아마존, 넷플릭스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KEI, NX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으로,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